이안 라이트가 케인이 첼시행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케인은요 어차피 해외로 떠나지 않는다면 2-3파전이긴 합니다. 2-3파전이기는 해요. 뭐 리버풀이 될 수 있고 여러 팀이 더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머니 게임을 한다 그러면 이 세 명이 다거든요. 가장 유력은 여기죠. 여기는 이제 카바니 문제가 좀 걸리고요. 왜냐면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물론 카바니가 후보로 밀릴 수도 있지만 뭐 여기는 투자할 곳도 많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해관계,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이해관계. 금전 싸움에 붙으면 이 위에 두 맨체스터 형제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있고요. 앙크리 루카쿠는 투자 때문에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거 추가해주세요. 오크트리 복사해놨습니다. 네. 4명 중에 1명이라도 영입되면 베르너 어떻게 되나요? 베르너는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첼시의 목표는 확실히 공격수 영입이 1순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카바니도 그 클래스를 보여주는데 레반도프스키도 오면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걱정되는 건, 자 이제 이 선수들을 하나씩 보자면 나이예요. 나이. 솔직히 이 나이에 이 가격을, 물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일 거예요. 레반도프스키의 실력을 의심하는 분들은 없겠죠. 아예 없겠죠. 발롱도르급이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 나이가 너무 걸린다는 거고, 케인은 이제 이적 가능성 그리고 가격, 이게 문제겠죠. 너무 높을까, 이적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너무 높은 가격, 일단 이적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이게 있겠고, 루카쿠는 일단 본인이 세리에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격이겠죠. 근데 가격은 이들 중에서 제일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문제가 안 돼도 본인이 세리에 생활에 만족한다는 거, 인테르가 안 보낼 생각이 있다라는 거, 뭐 요런 게 있겠죠. 안녕하세요,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에 어떤 공격수가 올까, 요런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 사실 공격수에 대한 주제는 좀 많이 다뤘어요. 왜 그러냐면 다음 시즌엔 첼시가 공격수를 노리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여러가지 링크들을 보면 확실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수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는 건 그렇게까지 진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선수가 올까? 이런 고민보다는 다음 시즌엔 첼시는 저렇게 가고 싶구나, 저렇게 이적 시장을 이끌어 가고 싶구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레반도프스키. 이쪽에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뭐 나이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레반도프스키는 놀랄 정도였어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기사가 많이 날까? 이런 생각. 스카이 스포츠 독일, 뭐 익스프레스, 밀러, 데일리 메일, 데일리 스타, 물론 공신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사실 기사가 많이 난다라는 건 그만큼 관심도가 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 소식은 좀 놀랄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레반도프스키의 올해 골 뭐 이런 기록들인데,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900억 이상 충분히 줄 수 있는, 뭐 챔피언스 리그가 됐든 뭐 리그가 됐든 월클급의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88년생이라는 걸 고려했을 때는 한 800억에서 900억은 조금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유를 굳이 찾자면, 저는 바이에른 뮌헨이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굳이 이유를 찾자면 로베리 이유로 바이에른 뮌헨은 세대 교체에 좀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이어의 대체자로 뉴벨, 뭐 이런 식으로, 코만, 그나브리, 키미히, 뭐 알폰소 데이비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를 교체하는 거, 이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88년생이라는 그것 때문에라도. 그러나 당장 이제 개인만 놓고 봤을 때 레반도프스키가 떠나고 싶어 할까? 이룰 거 다 이뤘잖아요. 비기어를 안 들어보기를 했습니까? 리그 우승을 못하기를 했어요. 득점왕을 못하기를 했습니까? 사실 이제 발롱도로는 시국인지라 못 받은 게 있지만, 그거를 빼고 나면 팀에서 이룰 걸 다 이룬 팀 레전드가 굳이 도전을 하러 떠난다? 그것도 이 나이에?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첼시를 놓고 보더라도 얘기가 약간 안 되는 게, 티아고 실바를 예로 들 수도 있고 지루를 예로 들 수도 있는데, 사실 티아고 실바하고 지루는 레반도프스키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뭐가 별개냐면 가격이 별개예요. 레반도프스키는 정식적으로 900억, 800억 이렇게 투자한 거고, 지루하고 티아고 실바는 FA거나 적은 금액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영입이라기보다는 보강 같은 느낌이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 영입은 적은 금액에 큰 효과를 내기 위한 거고, 이쪽은 정식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첼시가 이렇게 나이 있는 선수에 정식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도 좀 의문이 되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입이 된다면 가장 가능성은 있어요. 뒤에 설명드릴 선수들보단 가장 가능성은 있지만 레반도프스키 입장에서도 첼시 입장에서도 굳이 영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루카쿠 얘기는 조금 더 복잡해요. 루카쿠 얘기는 조금 더 복잡한 게 인테르가 이제 재정난을 겪고 있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인테르가 사모펀드인 오크트리에게 2억 7,500만 유로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출을 받아서 팀 재정에 쓰고 뭐 주급을 준다든가 직원 월급을 준다든가 팀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요런 걸 보면 이제 일반적인 대출하고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나 수닝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60% 이상을 인테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3년 내로 상환을 못하면 오크트리 쪽에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 주주가 되지만 그때 되면 이제 완벽한 주주로 떠오르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루카쿠가 안 떠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대로 봤어요. 만약에 이게 그냥 벌어들인 금액이라고 칠게요. 2억 7천만 유로일 겁니다. 2억 7천만 유로 정도를 벌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인테르는 루카쿠가 됐든 콘테가 됐든 라우타로가 됐든 아무도 안 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번 돈이니까 오히려 투자를 하겠죠. 근데 이게 빌린 돈이란 말이죠. 빌린 돈.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지금 급한 불을 껐다 그래도 팀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기엔 조금 어려워져요. 왜냐면 3년 후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투자를 한다? 이런 골치 아파질 수 있기 때문에 긴축에 들어갈 거고 여차하면 좀 비싼 가격에 팔릴 수 있는 선수들을 좀 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격이 이제 루카쿠가 되겠죠. 가장 비싸게 팔릴 수 있는 선수. 그런 의견도 저는 맞다고 봐요. 어쨌건 급한 불을 해결했고 수닝이 작은 클럽도 아니니까 점차 수익을 내서 루카쿠도 지키고 다 지키면서 인테르를 잘 이끌어 갈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자 그러면 여차하면 수익이 안 나면 계속 나가는 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팀 부채나 이런 게 잘 해결이 되고 한 3년간은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그렇게 되면 기존 자원인 루카쿠는 안 떠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가 아니잖아요. 루카쿠를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떠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적할 것 같은 선수가 누구냐 보면 역시 케인은 맞습니다. 왜냐면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뜻을 밝혔다고 봐요. 사실 아자르 건을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아자르도 이런 식으로 유로파 결승 끝나고 나서 뜻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즌 끝나고 나서 다음 시즌에 이적을 했죠. 레알 마드리드로. 그런 걸 생각해보면 케인은 이적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잉글랜드 팀들의 챔피언스 활약을 얘기했어요. 그게 첼시하고 맨시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결승전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은유적으로 첼시와 맨시티 같이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클럽으로 가고 싶다라는 걸 비친 건데 저는 첼시보다는 맨시티에 가깝다고 봐요. 맨시티는 올 시즌 리그 우승도 했고 아직 첼시는 트로피를 들어올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첼시에 가까운 얘기보다는 맨시티에 가까운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케인 딜은 그래 어찌어찌해서 레비 회장이 첼시에게도 팔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니들이 가격만 맞춰준다면 첼시에도 팔겠다. 이래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천억이 넘는 돈이에요. 산초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바란 얘기에 뭐 센터백 영입 얘기도 나오고 라쿠르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선수들 얘기가 나오는데 케인 한 명에게 2천억을 쓴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인디카일라는 타미 플러스 베르너 플러스 1억 파운드에 이제 케인하고 바꿀 것이다. 스왑딜의 가격을 넣는 거죠. 그거는 토트넘 입장에선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베르너하고 타미가 지금 활약하는 것보다 케인이 활약하는 게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딜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기타를 보시면 아구에로가 잠깐 얘기가 나왔었고 벨로티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선수들 얘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첼시가 지금 되게 확실한 공격수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 15골 이상 넣어줄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옛날 같으면 뭐 적당히 해줄 수 있는 선수, 뭐 바추아이라든지, 이과인이라든지, 팔카오라든지, 그냥 그때 안 될 때 조금 메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확실히 칼을 빼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최전방에 15골을 무조건 넣어줄 수 있는 선수. 이걸 원하는 것 같아서, 나이대도 고려 안 하는 것 같아요. 케인도 이제 30에 들어가고, 루카쿠도 그렇고, 레반도프스키는 이미 30 중반이에요. 아구에로도 마찬가지고. 뭐 벨로티 정도를 빼고 나면 대부분 이제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 안 하고 다음 시즌에 분명히 성적을 내줄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맞는 길이라고 보는 거는
사실 유망한 선수면 좋죠. 유망한데 잘한다? 너무 땡큐죠. 근데 이게 첼시가 너무 유망한 선수만 찾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요. 베르너, 하베르츠, 지에으, 뭐 마운트, 타미, 제임스, 벤치렐, 길모어, 오도이, 아무튼 많은 자원들이 있지만 대부분 어리고 리더십이 있거나 경기를 뒤집을 만한 선수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성장해야 되는 선수들이지 성장이 된 만한 선수는 아직까지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테랑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티아고 실바가 좀 터진 느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레반도브스키, 루카쿠, 케인 누가 됐든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입만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적 시장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활동이 바빠지겠죠. 여러 가지 이적설도 다루고, 이제 그 이적설이 정말 이적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진지하게 다뤄보겠지만, 오늘은 첼시가 이제 공격수 영입을 좀 원한다, 이런 거를 좀 알아보면서 끝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첼시가 확실한 공격수를 원한다, 이게 딱 이제 오늘 영상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반도브스키도 좋고 루카쿠도 좋고 케인도 좋은데 하나는 오겠지?